외도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에서 좀 더 높은 비율을 제공해 줬을까라는 건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 게, 특이점은 뭐 같아요? 외도를 하면서 상당히 돈을 많이 썼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요즘에 최근에 제가 기사를, 법률신문에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 혼인 생활 중에 외도 배우자는 재산 분할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 배우자의 유책성이 과연 이혼 소송할 때 재산 분할 비율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논의가 있어 왔어요. 억울하잖아. 그쵸? 나는 되게 열심히 혼인생활, 결혼생활, 그 다음에 가정생활 잘 이끌어 왔는데, 배우자의 일방적인 바람, 외도, 불륜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됐을 때,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반 이상으로 몇 대 몇으로 나누어져서 결국에는 경제적으로는 두 집 살림으로 나누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내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럼 결국에는 판사님들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할 때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쵸? 피해자들의 입장일 수 있고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죠.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재산분할 비율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을 항상 이렇게 나열을 해주는데, 혼인의 기간, 그 다음에 혼인 생활의 경위, 그 다음에 혼인 기간 중에 아내와 남편은 각각 어떤 식으로 생활에 기여를 했는지, 가사와 양육은 누가를 했는지, 경제활동은 누가를 했는지, 그쵸? 경제활동 했다고 하면은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쵸?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시를 하거든요. 그럼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군가에게 있다고 하면 걔한테 재산분할 할 때 불리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이제 의문점들이 있었고, 또 어떤 한편에서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함에 있어서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부부 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눌까에 대한 청산적인 요소, 그런 느낌이 강한데, 거기에 또다시 위자료의 부분을 포함시켜서 재산 분할까지 고려하는 거는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따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가 되면 이중 처벌 아니냐라는 부분도 유책 배우자 입장에서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재산 분할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청산적인 요소, 즉 현재 남아있는 부부 공동재산을 나눔에 있어서 누구의 기여도가 더 큰지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는 이혼 이후의 생활을 한번 보거든요. 이혼 이후에는 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경제활동은 누가 어떻게 하고 소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하면 누가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부양적 요소라고 해요. 청산과 부양적 요소를 고려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책성, 고의 과실, 불법성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많이 상담할 때, 그래요. 나는 잘못도 없이, 나는 성실히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이혼을 하게 되다니,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거 재산분할할 때 저한테 좀 유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물으시고, 제가 선생님, 그 법원에서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판단에는 상대방의 유책성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하고 있다고 설시를 하지만,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은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되게 저 스스로 막 죄송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최근에 판결이 난 거에 대한 기사인데요. 일방 배우자의 부정행위,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으로 진행된 사건이었는데요. 처음에 이 1심에서는 재산분할이 50대 50으로 나왔었어요. 이혼 청구를 한 원고가 항소를 했어요. 상대방의 유책성이 재산분할에 반영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판사님, 막 이러면서 억울하다 해서 항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원고가 1심에서 50이었는데 2심에서 55, 그러니까 5%가 오르고, 상대방은 50에서 45로 줄어들었거든요. 이 사실관계를 보면은 부정행위를 한 피고가 이런 부정행위, 부적절한 외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도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증여했다, 이런 점이 인정이 됐고, 둘이 막 데이트하면서 돈을 많이 낭비를 한 거야.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부부의 공동재산을 유출시킨 점을 참작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에게 5% 더 높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비율이 많이 달라졌는데,
1심에서는 무책 배우자였던 원고가 20%, 유책 배우자는 피고가 80%, 2대 8로 재산분할 비율이 나온 사건이었는데 이것도 원고가 항소를 해서 뭐 이런저런 막 사정을 막 다투었어요. 그래서 그 사정이 뭐냐 그랬더니 피고가 외도 상대방에게 차를 증여, 뭐 2천만 원 이상에 대한 차를 증여를 해주고 외도 상대방이 오피스텔을 구매하는데 그 구매 자금을 대어주고, 그쵸? 예. 보니까 외도 기간이 8년 정도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8년 정도면 얼마나 많이 돈이 소비가 됐겠냐, 그쵸? 뭐 3, 4억 정도는 후딱 갔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20%였던 1심의 재산분할 비율이 35%로 확 늘어났고 피고가 80%였는데 65%로 확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항소를 할 때 항소에 실익이 있습니까 할 때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 사실은 5% 싸움이에요 하거든요. 그만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사건은 되게 예외적으로 15%라는 굉장히 큰 변동이 있는 사건이었죠. 이게 꼭 유책 배우자의 유책, 외도죠 사실은. 그 외도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에서 원고에게 좀 더 높은 비율을 제공해 줬을까라는 건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 게 이 두 가지의 사안에서 특이점은 뭐 같아요? 그 외도 행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면은 외도를 하면서 상당히 돈을 많이 썼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네. 배우자가 외도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혼자서 도박이나 이런 투기 같은 걸로 부부 공동 자산을 감소시킨 경우에, 이런 경우에 당연히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이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외도건 외도가 아니건 간에 아무튼 최종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재산분할 부분에서 반영이 된 거지, 외도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돈을 쓴 것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과연 이렇게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의문이죠. 서울가정법원에서의 판결문의 통계를 보면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50%가 넘는 경우가 없었어요. 엄마는 전업으로 일만 했어. 가사 양육만 했어. 그리고 아빠는 열심히 경제활동을 했어. 그래서 그걸 이제 나누는 건데 어떤 사건에서도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전업주부기 때문에 그 기여도가 최대치가 50%라는 거야. 60%는 넘지가 않아. 그게 우리의 연태까지의 태도예요. 어찌 됐던 간에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돈을 탕진을 했던, 그게 인정이 됐던 안 됐던 간에 외도를 해서 이혼이 됐으면 무조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기사가 물론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의미가 있지만 이런 기사는 한정적으로 이 기사의 특별한 경위를 봤을 때 부부 공동재산에 비해서 대단히 많은 돈을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 써버렸고 그게 인정됐을 경우에 재산분할에서 명확히 반영된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반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영상 아니었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목소리가 갈라져.